스승님께서는 결혼하실 때 궁합을 꼭 보고 하실 것을 당부하셨는데요.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데도 운명이 아니고 선택인지 궁금합니다. 영화에처럼 운명의 상대는 없는 것인지요. 그리고 만약에 궁합을 봤는데 빚쟁이 인연이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의 업도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 당신은 애정운이 좋지 않으니까 궁합을 꼭 보고 가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궁합을 꼭 보면은 그 사람은 갑자기 없는 남편 복이 생길까요? 그리고 없는 복이 생겨서 부자로 살까요? 맞습니다. 자기 기본 사주팔자가 40% 작용을 합니다. 기본 사주팔자에 남편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기본 사주팔자에 40% 남편복이 있어야 되고, 또 두 번째는 그래 처복이 있든 남편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질량이 얼마만큼 갖추어진 작용이 30% 작용을 합니다. 자기 질량이 갖추어졌다는 건 뭡니까? 내가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공도 하고, 또 내가 지적으로 살아가지고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이 환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나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가 되어서 정말 지적인 사람으로 사는 분도 있고,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도 있고, 또 저 기계공학을 해가지고 기술자가 되는 분도 있고, 사람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선천적 팔자 기운이 40%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30%가 내 지적인 환경입니다. 그러니까 그 환경이란 뜻은 경제 능력도 될 수 있고 내 지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, 또 내가 열심히 바르게 노력해서 성공 척도도 될 수 있고, 이런 그 지적인 환경이 30% 작용을 하고,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다 해놓고 궁합을 잘 봤습니다. 이제 이 궁합을 봐가지고 선택하는 지혜의 힘이 30% 작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40%는 팔자에 남편복이든 처복이든 있어야 하고, 내 질량을 그만큼 갖춰놔야 되고, 나머지 내 지혜와 노력으로서 궁합을 봐서 선택하는 폭이 30% 작용한다는 거죠. 그러면 제가 궁합을 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180도 운명을 바꾸고자 궁합을 보라는 게 아니고, 이 30% 선택을 바르게 잘하라는 뜻에서 궁합을 보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팔자 40%에 남편복이 없고 애정운이 나빴어요. 근데 이분이 궁합도 안 봤어. 그럼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을까요?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?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겠죠. 근데 40% 남편덕이 없고 애정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지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질량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궁합을 잘 봤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60%가 에너지가 좋아진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40% 나쁜 게 있다 하더라도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는 것은 180도 운명을 바꾸고자 궁합을 보는 게 아니고, 선천적 기운 또 후천적 갖춤 거기에다가 플러스 궁합을 잘 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며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, 또 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또 내가 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, 180도 궁합 보면 운명이 바뀐다 이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궁합을 보는 것은 30% 정도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예요. 그럼 이게 30%밖에 안 되니까 작냐? 그렇지 않습니다.
우리는 이 30%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에요, 이게. 자, 30%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이 운영하는 주체로서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이 30%지만 대단히 크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 대통령 이하 공무원, 정치인, 군인은 뭐 장관, 공무원, 경찰 이런 모든 사회 상위 그룹 지도층이 30%입니다. 그러나 우리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것처럼 이 30% 궁합을 보는 것은 이 70%를 움직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30%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잘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이 남자, 여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천적 자기 폭이 40% 타고나야 되고 또 30%는 자기 질량과 환경을 갖춰야 되고 나머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30%를 바꿔나갈 수 있다. 그래서 궁합이라는 건 30%를 바꾸기 위한 방편이지 절대적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. 이 뜻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네. 그리고 아까 추가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추가로 아까 마지막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을 드릴게요. 부부가 이제 빚쟁이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갈등이 많아서 빚을 갚다 갚기 싫어졌어요, 이제.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제 이혼했습니다, 이제. 그럼 이혼하면 그 전생의 빚을 이제 갚을 걸 다 안 갚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혼했으니까 갚을 걸 다 안 갚았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? 이 후생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만나서 또 그 빚을 갚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빚을 다 갚고 소화했을 때는 그 탁한 에너지가 다 소화가 돼서 없어질 수 있지만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살다 그 빚 정리를 못하고 끝냈을 때 다음 생에라도 그 빚은 꼭 갚아야 될 숙제다.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현생에 빚쟁이로 부부가 만났는데 이걸 바르게 풀어서 잘 득되게 살아서 그 업을 다 소멸하고 갚아 나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너무나 업장이 크고 빚이 커서 이승에서 풀지 못하는 빚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현세에서 그 빚을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. 그럴 때 이제 부부가 정리가 되죠. 이혼을 하죠. 이혼을 해서 이제 끝냈습니다. 끝냈을 때 이것으로서 액땜이 다 끝나느냐? 그렇지 않다. 이것은 다음 생에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가족으로 만날 수도 있다. 그래서 나머지 빚을 꼭 풀게 만든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노력해서 서로가 끝까지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다면 그 업을 다 갚을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갚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빚을 갚자고 안 되는 걸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게 또 현명하냐? 그렇지 않아요. 갚을 때까지는 갚아보지만 갚을 때까지는 갚아보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해서 다음 생애로 그 업을 풀도록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사람이 저 지리산이든 저 설악산이든 잘 보세요. 지리산이든 설악산이든
저 정상까지 가려고 막 그 도시락 하나 싸들고 갔어요. 갔는데 중간쯤 올라가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못 갈 지경에 이르렀어요. 근데 나는 꼭 오늘 저 정상까지 가야 된다는 이유로, 잘 보세요, 막 억지로 이제 가는 겁니다. 가가지고 한 70% 올라가가지고 쓰러져서 가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? 죽음으로 책임져야죠. 이건 현명한 게 아니죠. 내가 도저히 정상까지 올라갈 힘이 없을 때는 한 발 물러서서 다음으로 기약하고 내 몸과 힘을 길러서,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키워서 다음에 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. 무리수를 두면서 억지로 부부 인연을 끌고 가는 것이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부부 빚을 잘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갚기는 더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은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